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영향력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테마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 찾아보면 좋을지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점검해 보시죠. 네, 아주 뚜렷한 순환매가 나타났던 화요일 증시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가 빅테크만 빼놓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인가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소프트 랜딩에 대한 확산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던 빅테크 이외 종목들에 다 함께 오르는 로테이션 혹은 캐치업 트레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1.9%의 상승률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오름폭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023년 6월, 즉 약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41,000포인트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S&P 500 지수는 0.64%의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3.5% 급등을 하면서 5일 연속 랠리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된 9월 인하 확률이 이제는 10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9월에도 지금의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확률은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혹은 세 차례까지 인하될 확률은 99.9%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오늘은 올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빅테크주들은 그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월가에서는 AI 마켓에 대한 AI의 포텐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 자체가 변화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쏠림이 이상하리만치 너무 심했던 것이고 마침내 마켓 브레드, 즉 광범위한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서 버블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건강하다라는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전일 JD 벤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지명이 되면서 이것이 시장 혹은 빅테크주들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벤스가 참 흥미로운 인물인 게 본인도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으로 빅테크주들에 투자한 이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반독점 강시, 세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얄짤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주들의 투심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주 내에서는 브로드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 토픽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PT는 $215 다시 한번 컨펌을 했고요. 현재 주가 대비 25%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틀간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 돈으로 19조 원 이상의 역대급 매출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220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프라임데이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의 평균 4.3% 오르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워낙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EPS와 매출 모두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보는 실적이었고요.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순이익이 7% 감소하는 등 실망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순이자 이익이죠. NII가 증가할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오늘 주가를 부스트업 시켜줬습니다. 주가는 5.4% 급등하면서 44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같은 금융 섹터 내에서 크게 급락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슈왑인데요. 2분기 EPS가 73센트 그리고 매출액은 46억 9천만 달러로 각각 비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CNBC의 기사에서는 기대치 상회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죠. NIM 미스를 기록한 점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10.18%의 급락세, 주가는 67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을 보자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이 금값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중국과의 긴장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값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대장주인 뉴몬트 그리고 각종 관련 ETF들이 상승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제 유가도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달러 강세 그리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받아가면서 3주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벤치마크 모두 1%대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주들인데요. 이 금리 인하 로테이션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풀티그룹 7.2%의 상승, 톨브라더스도 7%대, 이들을 모아놓은 ETF, 가장 대표적인 아이쉐어스의 ETF인데요. 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피파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아 잡았습니다. 현재 매출은 올라오고 있는 한편 비용은 성공적으로 감면을 시키고 있다. 견조한 마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쇼피파이의 주가는 간밤 8.6%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70달러 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치그룹입니다. 이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매치그룹의 지분을 6.5% 취득을 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매치그룹한테 월요일 서한을 한 가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진과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런 압박을 좀 많이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가면서 매치그룹의 주가는 7.5%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레딧까지 확인해 봅니다. 루픽 캐피털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았는데요. 잠재적인 업사이드보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7% 낙폭 대비해서는 많이 만회를 하면서 3%대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GDP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연착륙의 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지표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경기 냉각 조짐이 쌓여가던 미국 경제가 중심축인 소비에서 예상을 웃도는 지지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소매 판매 자료를 보면 핵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급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였던 0.2%를 대폭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전월의 0.4%에 비해 훨씬 강한 수치를 받아든 겁니다. 핵심 소매 판매는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것으로 컨트롤 그룹이라고도 불리는데 핵심 소매 판매는 GDP의 개인 소비 지출, PC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주목받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 추이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전월 대비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됐기 때문에 소비에도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업자가 늘게 되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와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의 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용 자산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축률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어 소매 판매는 0.9%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컨센서스는 0.2%, 전월에도 0.4%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훨씬 더 웃도는 지표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상세하게 지표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온라인 소비를 이야기하는 무점포 판매가 1.9% 거의 2%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주유소 같은 항목들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특히 중고차를 판매하는 지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둔화세를 보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가 탄탄하게 나타나면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고 있는 GDP 나우도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2% 10일 정도에 나왔던 데이터였는데요. 2%에서 2.5%로 상향됐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존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5일을 앞당기는 결정을 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 어떤 예측치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래 데이터를 연구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이번 주 아마존 프라임데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 1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10.5%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보통 비수기로 여겨지는 쇼핑 시즌에 할인 품목을 찾는 시즌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백팩이라던가 학용품 위주의 할인 판매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제품의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이기 때문에 보통 7월 달은 쇼핑의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이 프라임데이로 인해서 활기를 찾고 있는 미국의 쇼핑 시장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40억 달러가량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0%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FRA 리서치에 따르면 프라임데이가 글로벌 매출의 한 1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년의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127억 달러에서 129억 달러가량으로 또 이전 년과 비교했을 때 한 6%가량의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억눌렸던 소비가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치인 셈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아이비들에서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요.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아마존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250달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가는 250달러로 똑같습니다. 현 주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한 30%가량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광고 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소매 판매에서 아마존이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내부자 매도일 텐데요.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주식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도 40만 주가량을 팔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만 1,020억 달러가량을 매각했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그냥 일단 머스크 CEO가 밝히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스페이스X의 CEO이자 X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 CEO가 두 회사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테슬라의 CEO이기도 한 머스크 CEO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오스틴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주지사인 가빈 뉴섬이 해당 주의 학군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전 근거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머스크 CEO의 이번 이전 발표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 때문인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주 중에 하나이고요. 텍사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텍사스로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옮긴다라고 하는 결정에서 머스크 CEO의 최근 행보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유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기간까지 1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00억 원가량을 지불을 하게 될 머스크 CEO입니다. 어디다 지불을 하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슈퍼팩이라고 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정치 자금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서 10월까지 매달 4,500만 달러를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1억 8천만 달러, 2,500억 원의 우리 돈 기준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머스크 CEO입니다. 이러한 지출세를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최근에 전기차 내러티브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 안에서 테슬라만 주가가 반짝이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전일 GM사의 경우에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2025년에 북미 지역에서만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좀 뒤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폭을 가져갔는데 테슬라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8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64,000에서 65,000달러 선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2,47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